다음 주는 수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봅니다. 또 수업 없을 때 또 오셔가지고 문 열어라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150기 8회차죠. 그래서 이제 2달 전에 들어오신 분 149기 단기반 2개월 과정은 오늘 종강이죠. 종강인데 단기반 하고 끝내는 게 좋을까? 장기반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예, 장기반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딱 권유할 때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일에 하나 제대 하나 하여튼 1년은 지나갑니다. 쉽게 지나가고 장기반으로 좀 하셔갖고 부원장하고 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반으로 좀 많이 변경하시고. 근데 2달 배 할 때는 모르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죠? 처음 듣는 용어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장기반 하다 보면은 원장님이 그 말입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이제 여러분들 한 1년 정도 하시면은 또 우리 경공매는 또 좋은 게 또 임대대부 그런 거 있죠. 임대대부. 커피점 같은 것도 뭐 도청의 커피점, 시청의 커피점, 뭐 GS 등등 해서 임대대부가 많이 나와요. 알게 모르게 주차장 관리부터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낙찰을 받으시면은 보통 3년 플러스 3년 한 6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농지 같은 거 한 50만원 1년에 그죠? 빌리는 거 자기 동네 좀 주변의 거 위주로 해서 그래 한 5년 갖춰 놓으면은 나이가 60 되면은 다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은 돈 없어도 됩니다. 60대 농지 업무 딱 가있으면 농지 대장만 가있으면은 다 돈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번은 넘어가고요. 2번 봅니다. 2번에 위에 보니까 다음 주 강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또 문 열어 가지 마시고, 다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151기가 개강이 됩니다. 오른쪽 날짜 있죠. 3월 6일부터 또 5월 4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은 한 2달 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는 단기반이 있고 장기반이 있다. 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에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전세 권했다 그죠? 또 넘어갑니다. 했고 뭐 정보 공개 뭐 등등등 했고 오늘은 전국 8도 경공매 물건 검색 권리 분석 이 시간인데 요것도 있지만은 우리 수강생들이 그동안 질의 물어본 거 그런 거 답변한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모자라는 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더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전국 8도의 경공매 물건들이 좋은 게 많아요. 이거를 실제 움직이는 거를 막 한 50개, 70개 찾아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으로 해도 좋겠나 싶다. 다음 개강할 때는. 자, 그 다음에 또 주택임금이 또 계속 뒤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4번. 어제 누가 전화가 왔어요. 요게 성산구 창원의 상가인데 이게 뭐 구회나 미납이 됐어요. 구회 19에 6337 한번 봅니다. 9부에 미납이 돼가지고 19 같으면 몇 년도 사건입니까? 2019년도에 신청됐단 말이죠. 그럼 한 4년 끌었죠. 지금 4년 경매가 한 4년 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상가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그죠?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두 개가 있네요.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물건번호 2번 그죠? 걸린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중앙동의 올림피아 상가인데 전용은 51평 그죠? 51평인데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뭐죠? 2억 8,300에서 쭉 떨어지는데 이게 출발이 2020년 그죠? 20년부터 출발해 가지고 쭉 떨어졌는데 자, 미납이 몇 한번 찾아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하여튼 뭐 9번 그래. 내가 보기에는 9번이더라고. 미납을 자, 이렇게 치겠어요. 여기 이제 임차인은 사무실로 누가 쓰는데 뭐 건설의 상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요번 게는 건설이죠. 동원 뭐 건설 이름 아직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뭐 쓰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때가 있어요. 상가에 여기 있습니다. 있고, 이 뉴 올림피아 상가, 여기에 뭐 있는가 봐요. 있고, 제가 여기에 신한은행, 여기 옛날에 원래 구조원은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제가 신한은행 그때 이제, 여기 이제 5층을 이전하고 할 때 굉장히 고생한 이 점포입니다. 신한은행이 정이 있는 점포고 바로 옆에, 여기에 지금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미납이 벌써 한 9번 됐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미납 사유를 좀 알고 싶다 지나왔어요. 임차인도 없고 뭐 소유자가 그럼 소유자 요거죠. 옛날에 경매사 때 2005년도에 51평을 2006년도에 그죠? 1억 2,300에 샀다.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관리비가 지금 한 5,500에 돼. 그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소장 만나보니까 한 7천만원 조금 넘는데 지금 현재로는 넘는데 그러면 3년 이내 공룡만 얼마나 안게는 한 2,200이나 뭐 이럴 텐데요. 그 정도. 그러면 2,200은 일단 낙찰자가 부담을 하셔야 전기 수도가 들어올 겁니다. 2,200만원 3년치. 자, 우리 관리비는 3년치인데 3년치 중에서 공룡 관리비인데 자, 여기 보면은 관리소에 물어보면요. 거의 비어 있으면은 막 거의 대부분 맞을 겁니다. 쓰고 있으면은 전용하고 만약에 전용하고 또 연체료 그런 거 있죠. 연체료는 필요 없습니다. 연체료 금액이 큽니다. 연체료 필요 없고 순수하게 3년치 공용 관리비는 낙찰자 부담하고 선 부담을 하고 잔금치고 선 부담하고 전기수도 엮고 사용을 하시면서 팔 때 요거를 이제 필요 경비로 빼달라 2,200만원 막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해하시죠? 팔 때 양도소득 계산할 때 세무사한 때 네, 여기에 돈 들어간 게 2,200이고도 원가에 취소하라 이 말입니다. 빼달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여기 보니까, 건조당을 보니까, 한의사 협회에서 설정이 2개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두 번째 설정이 심시니까, 아마 내가 느끼면은, 요쪽에서 무엇을 자꾸 했지 않느냐. 가족을 동원했다든지, 직원을 동원했다든지, 안 그러면 요쪽, 막 추정되는데 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그럼 요쪽에는 왜 그러면 자꾸 미납을 하면 이 돈이 어디 갑니까? 미납하면 이거 예로 이거 한번 미납하면은 920만원이 어디 들어갑니까? 이거 나중에 배당에 들어가죠. 배당 재단에 들어갑니다. 배당 재단에 요 보면은 이게 이제 전 경매 보증금 요 들어가는 거죠. 9번 미납되고 요로 들어가면 플러스 돼요. 그럼 결국은 이 돈이 나중에 넘치면은 누가 가느냐? 그죠? 이게 이제 없다고 보고, 은행이 적당히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여기서 가져가죠. 그래서 여기서 자꾸, 뭐랄까, 미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이해가시죠? 은행 말고 후순위 건조당권자가 자꾸 이렇게 미납을 하고 이런 경우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 생각은 그런 것 같고, 근데 전화를 했어요. 경매계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앞에 학원 앞에 법원 앞에 원장님인데 한경진 원장인데 이게 지금 너무 9번 미납 이렇게 하니까 너무 모양도 안 좋고 이게 그러니까 매각 무고 명의서에 특별 매각 조건은 뭐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입찰 보증금을 30% 그리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매수신청 보증금을 30%로 하면 좋겠다 했더니 그 의논해 보겠다. 사업 보장 안 하고 해가지고 뭐 30% 해서 장남 원칙으로 이제 그렇게 빨리 끝내버리고 해야 되지.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자꾸 장난한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기 이제 10번 술고되는 게 막 있어요. 가끔 보면은 그런 거는 특별 매각 조건에다가 입찰 보증금, 매수신청 보증금은 앞으로 할 때는 30%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장난을 잘 못 쳐요. 사람들이. 자, 막 그렇다 보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낙찰 받았을 때는 막 큰 문제는 없는데 관리비하고, 그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고, 뭐 명다하는 거는 막 그렇게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리비는 여기 우리 대법원에 보니까요. 지금 여기 이제 옥션을 해서 관리비 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죠?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손해금 등은 매수장 승계가 안 된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2021년도 요 전합의체 판결을 보면 이렇네요.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그죠? 아파트의 관리비, 미납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서 그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느냐 공용 부분에 한해서 승계된다. 자, 그럼 여기다가 전용은 필요 없다, 그죠? 3년 이내 공용. 이 공용도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공용. 3년 이내 공용이고, 전용은 필요 없고, 연체료 필요 없다. 그거만 기록해 놓습니다. 연체료도 예, 필요 없습니다. 부담이 아니다. 판례 입장 그렇습니다. 연체료하고 정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판례 입장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5번 봅니다. 5번. 인천의 계양구에 다세대 주택이 절반 떨어졌다. 절반에 떨어졌어요. 그럼 많이 떨어진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만약에 아무 임차인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면은 원장은 전화도 안 오겠죠. 자, 근데 전화 온 거는 이겁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강의의 수강생입니다. 자본금도 많지 않고 경험도 없지만은 강의의 파워를 믿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내일이 입찰인 신탁 공매, 아마 어제일 겁니다. 어제 신탁 공매 문안 확인 드린다. 요거 전입세대 열람에서 신주수에 전입자가 한 명 있는데 2016년 12월 16일이고 신탁 등기를 2016년 12월 13일이고 3일 뒤에 뭐 전입자 하나 있대요. 그래서 찝찝하다. 저거 나중에 안 나간다. 그거 배짜라 그거 대항력이 있는 거 짜는 거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입자가 공시는 간단한데, 자,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주택도시 자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써놓은 거 보면은 주택도시보전공사 대항력 포기 물건보다 더 저렴한 신탁 공매를 배우자. 제가 써놨습니다. 자, 이게 과연 맞는 일인지. 자, 우리가 주택도시보전공사 대항력 포기 물건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뜨는데, 근데 문제는 대항력 포기 물건을 들어가려고 하면 자꾸 경쟁자가 좀 많아요. 특히 서울, 인천, 인대는 많습니다. 많은데 아마 주택도시보전공사 대항력 포기 물건도 이렇게 해서 절반값에 사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절반값에 사지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수익약 물건입니다. 수익약. 예전에 1억 7천이 8년 팔아도 내놔도 안 팔리더라.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빨랑빨랑 누가 들어오면은 고마 주로 팝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게 기타 일반 재산께서 이제 이 신탁 공매라 그러는데, 자, 요 신탁 공매는요 1005강 이제 최근 학어인데 1005강의 온비드의 기타 일반 재산 신탁 공매란 무엇인가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서 보면 되죠? 유튜브 또 어디? 네이버. 유튜브나 네이버에 가서 황경진 1005강 이러면 나오겠다 이죠. 황경진 제 이름 넣어야 돼요. 황경진 1005강 해야 이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직접 본적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적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재에 보면요, 네이버나 신탁 공매 전문가 되려고 하면은 요 17강부터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17강부터 쭉쭉 있다 그죠. 요거를 이제 좀 시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주택도시보전공사 대항력 포기 물건보다 오히려 여기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경쟁자도 없고 주로가 반 떨어져 가지고 수습된 겁니다. 알겠어요? 옛날에 공매에서 진행했는데, 자, 이런 거요. 이 빌라가 10개 있어요. 10개 가지고 제가 새마을금고나 신입에 가서 대출 좀 해주시오. 그러면은 옛날에는요, 대출 얼마 필요합니까? 예, 10억 필요합니다. 그럼 뭐 13억 설정 해주세요. 신입이나 새마을금고에서 해주고 보니까 연체가 되고 경매 넣었더니 배당을 받는데, 아이 뭐 국세의 법정기일이 은행 건전항 설정보다 빠르게 해서 3억 떼가고, 임금 채권이 빠르게 해서 2억 떼가고, 소요보전금이 뭐 1억 떼가고, 이 차분막상 떼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또 당에서 해갖고 이게 또 뭐 재산세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종부세, 뭐 요것들도 또 떼가고, 뭐 이러니까 이 배당이 되니까 신입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이게 장난 아니네 이게. 그러면 당부가 어떻게 되냐? 신탁회사 몇 개라 소유권을 넘겨주면은 대출을 해준다. 해주는데 신탁 보수한 1% 주고 일단 소유권을 넘기라. 넘기면은 85% 줄게. 소액 보증금도 차감 안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넘깁니까 안 넘깁니까 일반인들이? 소유자들이 오케이. 소액 보증금도 안 뺀다고? 좋습니다. 그럼 뭐 대출도 뭐
그 가격에 뭐 거의 85%까지 낙찰 받으면은 이제 또 우리 낙찰 받고도 신탁 대출을 한 사람도 있어요. 소액 보증은 안 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소유자들이 많이 맡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맡기는데 이제 공매가 이자가 10을 빌려갖고 안 들어와요. 왜냐 그러면은 그것만 있으면 뭐 간단한데 자기가 또 여러 가지 빚이 있어갖고 막 이제 외국으로 야반 도작이 생겼어. 여러 가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문제는 그 다세대 빌라에 10개에 전입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없으면 간단해. 그냥 옵스테이든지 빌라든지 아무도 없으면 간단한데 거기에 뭐 전입자가 하나 있으면은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전입자도 신탁에서 넘기기 전에 전입자는 잘 없어요. 은행에서 실하니까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나가는데 그 옛날에 당신 그 신탁 10개 당신 소유인데 그 앞에 전입자가 있으면 그것도 은행에서 실하거든요. 그래서 퇴거라 하든지 했기 때문에 잘 없는데 그러면 이제 있으면은 그건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건 대항력이 또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 소유권 넘기기 전이니까 신탁회사 하면 주로 KB 부동산 신탁 이런 데입니다. 자, 근데 자 신탁 넘기고 난 뒤에 보통 뭐 전입자가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은 이제 불법 점유입니다. 불법 점유고 판례 입장은 나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경매를 또 공매를 해보니까 돈이 안 들어와요. 대출은 10원이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매를 이제 신탁에서 공매를 지나죠. 그래서 이제 KB 부동산 신탁, 교보사서 신탁 이런 데서는 잘 몰라요. 막 공매 진행만 해주지. 누가 잘 아느냐? 수가락까지 그 빌딩에 대출 나간 신입이나 세망을 잘 알아요. 그래서 공매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 신탁회사 전화해가지고 우선 수익자, 대출해준 은행의 담당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보통 우선 수익자라 그래요. 우선 수익자. 그러면 그 사람을 찾으면은 통화가 잘 돼요. 걔는 관리비 얼마 밀렸습니다. 부터 뭐 다 압니다. 그 점유자가 10개 중에서 2개는 점유 이상한 놈이 그 있습니다. 막 그거는 오히려 낙찰가는 낮지만은 쫓아내는 비용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하면은 또 점유자도 그렇죠. 점유자도 주인이 이럴 수 있겠죠. 10개 있으니까 야, 니 동생아, 니 그 뭐 살다가 뭐 나중에 누가 비계라 크면 한 2,300만 2,300만 받고 빠지라. 아시겠죠? 그럴 수도 있고 진짜 1,500에 월세 50만원 개갖고 이제 전세 난 것도 있고 지가 이제 느꼈지만 그때는 어쩝니까? 물어보면은 내가 더 여물게 하려고 든든하게 하려고 신탁 맡긴 거다 이렇게 하죠. 또 중개업소 이랍니다. 중개업소도 10개가 있으니까 그 좀 뭐 적당하게 그만 한 1,000만원에서 월세 한 40만원씩 싸게 해서 좀 10개 놔두라 그러면 중개업소도 아이고 좋다 싶어서 막 놨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중개하자가 됩니다.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나중에 책임을 물어요. 거기 묻습니다. 신탁 원보에 이렇게 다 끝납있는데 그거다가 중개를 딱 있는 사람 다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신탁 공매 공고 이렇게 붙어요. 여기에 공매 공고 붙어가지고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나오는데 부가가치세는요 빌라하고 주택은 85제곱미터는 이하는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주택 쪽은 아파트 다세대는 문제가 없고 특히 이거는 뭐냐 하면 상가하고 오피스텔 그것만 부가가치세 이야기 나옵니다. 요거는 10% 별도로 내놔야 돼 여러분들이. 낙찰이 예로 1억 5천 했다 그러면 1억 5천 플러스 한 1,000만 건물 쪽에 한 1,000만원 별도로 부담을 한다. 작은 부담이 더 있다는 얘기죠. 자, 영도 하시고 이제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수강생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서시가 있는데 서시는 여기에 보니까 등기부에 이렇게 서시가 있더라. 소유권 이전 아니고 서시가 있는데 이 서시가 이 사람인지 같은 사람인지 그걸 잘 모르겠대요. 요거를 잘 모르겠대. 2016년에 이게 이제 서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등기부를 보니까 제가 등기부를 보니까 13일에 서시가 1억 7,200을 주고 사면서 생보 부동산 신탁에 같은 날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은행에 대출 나가는 은행 따로 있겠죠. 은행에 대출 나가면서 2016년 12월 13일에 서시가 생보 부동산 신탁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 하고 이전해 주는 걸 하고 요거를 대출을 받아서 서시는 썼고 13일 날 이전 다 넘겨주는데 3일 뒤
12월 16일에 서씨가 누가 전입이 되어 있다는 서씨가 서땡땡씨가. 그래서 이게 성은 갔는데 확실히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 전입세대 열람내역은요, 요거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요거는 서땡땡 요렇게 해줄 때야죠. 그럼 올해 법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었죠?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바뀌었죠. 그러면 또 뭐가 나옵니까? 전입 확인 오죠. 그래서 내가 제주도 이제 부인데, 자, 그거는 동사무소 쫓아가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해달라 해라. 이러니까 확인서 발급받았어요. 자, 한번 봅니다.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왔는데, 여기는 보면은 서정난씨, 이거 맞죠? 이름 같죠?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서귀포서, 이제 서귀포서 받았단 말인데, 지금 이제 낙찰 받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거는. 없죠, 그죠? 내가 이제 소유자죠, 소유자. 소유자니까 뭐 문제 없다며, 소유자. 알겠죠? 서 아니고 서경지다든지, 뭐 말자라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소유자니까 더 문제 없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 자기는 이제, 아이고, 그러면 뭐 소유자네요. 그리고 어제 이제 띄고 옵니다. 바로 전화하고 어제 바로 뛴 겁니다. 어제 요거 아주 쌩쌩합니다. 요거 2월 20일 날 다시네. 그죠? 다시 전화하고 바로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은 서땡땡 아니고 서 한자까지 한자까지 넣어준다. 한자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입찰에 들어갔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실제 물건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절반 떨어지는데, 아마 주택도시보증공사 절반까지 낙찰받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절반 떨어지면 좋죠, 그죠? 요것들이 만약에 안 팔렸다. 이러면은 이제 수익약으로, 바로 6개월 이내에 안 팔리고 나면은 수익약으로 6개월 동안 아무 데나 오서 나 그 가격 사겠다 그러면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수익약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50%좀 떨어진 수익약 물건은 어찌 보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물건보다 좋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주택도시보증공사 50% 이내에 사면은 좋은데 그 쉽지 않다고 50%. 보통 보면 60% 70%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고 지금 보면. 그래서 절반 떨어진 거. 그럼 이런 거 살 때는 또 뭐 이런 거 사고 나서 매매 사업소 등록해갖고 막 그죠? 세금도 좀 아주 싸게 단타하면은 77% 가지고 바로 기본세율, 누진세율로 바로 가도록 그러면 더 좋죠.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신탁공매에 이제 올 조금 확실히 배웁니다. 신탁공매. 그러면 이제 번호를 이렇게 뭐고 번호가 자꾸 하랍니다. 도망가노. 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실제로. 자, 공매 들어가가지고 번호를 제가 넣겠습니다. 202가 뭐고? 202 그죠? 202 또 1000에 046871 046871 자,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어제 아마 끝났기 때문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 눌리면 뭐 조금 나올 거예요. 자, 이 검색이 이거를 어제 수강생이 봤대. 제주도에서 봤대요. 아시겠어요? 봤는데 눌리 보니까 어제 마감입니까? 어제 아닙니까? 어제 2월 20일이 언제고? 어제 마감됐죠? 자, 그래서 이제 꼭 눌렸습니다. 눌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행복하죠, 그죠? 물어보면 다 답줄 사람이 딱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제주도에서 인천 계양구에 다세대 주택인데 이게 절반에 48% 떨어졌다. 그죠? 전용은 15평. 괜찮은 거죠? 자, 여기 써놨네요. 전입세대, 임차인, 거주자 명도 책임은 매수자였습니다. 매수자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억하시고, 그럼 어제의 이제 마지막에, 22일날, 그죠? 어제 10시부터, 이거는 자, 요게, 오른쪽에 기타 일반 재산 크면은 마음속으로, 저거는 신탁 공매구나, 새마금고나, 저게 신입에 대출 나온 이 신탁 공매구나 느끼시면 되겠고, 그럼 어제 이제 마지막에 22일날 10시부터 5시간, 그죠? 5시간 했다, 그죠? 5시까지 마감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9시에 개차를 이제 한다, 이 말이죠. 8,200. 자, 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다세대입니다. 뭐, 그죠? 특히 부가세. 부가세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옵스텔이나 상가는 부가세를 별도로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잔금 말고 플러스 더 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관리비는 여러분 내야 됩니다. 전체 관리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부담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는 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쭉 보시면서 이제 여기 보죠. 그럼 여기 처음 이래 봤어. 옥션을 봤어요. 자료가 별로 없어요. 어디 가야 되는 거라면 왼쪽 여기 쪽에 온비더 바로 가기. 자, 온비더 바로 가기. 자, 온비더 갑니다. 본적에 본적지를 가서 봅니다. 쭉 보죠. 8,200. 어지나마 단추가 있을 겁니다. 단추, 파란 단추 꼭 눌릴 거. 지금은 없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감정선은 이렇게 1억 7,200입니다. 하여튼 요거는 알아서 쫓아내는 거는 낙찰자가 알아서 하라 이 말이죠. 그게 아까 이제 소유자가 있는지 이제 자기는 의심도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공고 보기를 보니까 보기를 보고 쭉 이렇게 보면요. 부가세 이는 문제 없고 관리비는 내야 되고 아시겠죠? 관리비. 자, 그래가지고 자, 여기 이제 첨부파일 요거 봅니다. 첨부파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첨부파일 뭔지. 자, 보통 보면 한번 몇 번 해보면은 고놈이라 내용은 알겠죠? 처음 보면 헷갈려서 그렇지. 처음 보면 오는데 제 같은 경우는 막 수십 번 수백 번 보니까 이제 고놈이라 별 다른 게 없어요. 잘 보세요.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 그죠? 제가 보통 신탁 공매 그죠? 신탁 공매는 부가세 문제가 있는데 아파트 다세대는 부가세 문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85제곱미터 초가 되면 있어요. 근데 거의 95%가 85제곱미터 이하니까 전용이 신경 쓸 거 없고 관리비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관리비 뭐 상가가 한 10년 빚다 하면 그건 좀 있지만은 보통 1, 2, 3년 있는 그거는 큰 대세 지장 없어요. 낙찰받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추가 부담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전할 때 법무사한테 저가 아는 법무사한테 맡겨야 되지 뭐 낙찰자가 내가 서류 주세요 내가 이전하겠다 이래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대시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 요 보면은 다세대 주택이고 전용 15평 괜찮죠? 그래갖고 지금 8,200까지 절반에 팔겠다. 절반에 팔겠는데 이제 수강생이 이제 절반에 이렇게 해서 이제 팔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여기 있죠. 요 전화하면은 주로 이제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모르고 안에 수저 있는 거는 뭐 관리비 같은 거는 전부 다 자 30인의 잔금내라 오케이 뭐 네모되고요. 자, 쭉 봅니다. 요거는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교보 자산 신탁 요까지입니다. 요까지인데 문제는 수강생이 발견한 것은 전입 세대 연락 요거를 봐야 돼. 요거를 보니까 서땡땡씨가 2016년 12월 16일에 있더라 말입니다. 있는데 여기 등기부가 있나? 등기부가 없죠. 그래서 이게 등기부 등본도 건물 등기부도 안 올려놨지.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연락까지 하나 붙여놨는데 등기부가 없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요럴 때는 또 어딜 가느냐, 어디 가면 됩니까? 이거 들고 지족시랑 갑니다. 지족시 지금 온비드죠. 그래서 요거를 들고 지족시에 혹시 있는가 한번 가봅니다. 지족시에 지지 옥션에 가서 한번 제가 넣어봅니다. 넣어가지고 지지 옥션에도 여기 있는가? 여기 있죠? 이거 뭡니까 지금?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옥션은 붙여놔야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좀 더 비싼 데가 또 더 잘한다. 한번 등기부 등본도 붙여 팍 다 볼 수가 있죠. 그럼 요 와야 되고 못해요. 자, 일단 왔습니다. 전입세대 아까 전에 뭐 옥션도 있으니까 뭐 그렇고. 자, 일단 전입세대 볼까요? 전입세대는 아까 2016년 언제요? 16일. 아까 3일 뒤에, 그죠? 이전하고 3일 뒤에 뭐 서시가 있더라 말이죠. 이게 이제 자기는 궁금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건물 등기부는 어디 쪽이야? 여기 있네. 집합 건물 등기부. 이 뭐고? 자, 이게 왜 또? 자, 요게 자, 건물 등기부, 그죠? 등기부 등본에 지금 402호 등기부 등본에 보니까 이전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겁니다. 이전을 하고 바로 그 날짜로 신탁회사 소유권을 넘겨줬다면, 생보 신탁에 넘겨줬는데
1억 7,200에 샀다 하고 이제 대출이 나오고 했는데 이 소유자하고 같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에이전트라는 거는 서땡땡신데 요 보면은 서땡땡신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 동사무소 가서 뭘 띠라시면 제가 세대열람 한번 띠봐라 했더니 자기가 동사무소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띠왔는데 띠왔는 걸 보니까 여기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맞죠? 서류가 한짝에 다 나오죠. 그게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그럼 어제 들어갔을 거라고 봤죠. 그러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만약에 이 대항력을 포기했다든지 여러 가지 해도 여러분이 요 물건에 특히 인천 계양구에 요 물건에 48%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을까? 직감적으로 조금 어렵겠죠? 자, 그러면은 신탁 공매가 더 좋을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물건보다 전국에 있는 신탁 공매를 잘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럼 수의계약은 어디 차면 됩니까? 이런 거 만약에 이게 유찰됐다. 만약에 아무도 안 들어왔다. 이제 안 들어왔고 유찰됐다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자, 잘 보세요. 자, 옥션은 가서 신탁 공매는 어디 가면 되나 하면은 어디 있습니까? 옥션은 신탁 공매 어디 있어요? 옥션원에 자, 옥션원의 신탁 공매는요, 옥션에서 찾아라 하면은 이렇게 찾습니다. 자, 공매 갑니다. 공매. 공매의 세 번째 줄에 뭐가 있으면 세 번째 줄에 마우스가 딱 가면 뭐 보이죠? 이게? 야, 뭡니까 이거? 보이죠? 처분 신탁 공매 물건. 마우스가 공매에 가면은 딱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자, 일단 눌리보신다. 그냥 또 눌리볼게요. 눌리보면은 공매에 처분 신탁 공매 물건 나오죠? 처분 신탁. 자, 그럼 나오는데 요걸 또 눌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예보는 놔두고요. 예보는 앞으로 한 몇 년 있으면 2, 3년 동안 이건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밑에 여기 있네. KB 부동산 신탁, 한국 토지 신탁 막 비죠? 그럼 요 가서 차이도 되긴 됩니다. 되는데 일하지 마시고 어디 가면 좋나 그러면요. 온비드 가서 온비드 본 적 있죠? 온비드 가서 자, 잘 보세요. 이제 부동산 눌려서 한 5초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은 좌측 밑에 바로 물건. 자, 온비드에 부동산에 가가지고 물건에 꼭 눌려가지고 제일 밑에 뭐 있으면 신탁사 전용가 있죠? 요 가면은 되는데 여기 가면은 이제 신탁사 있는 거는 전부 다 나와요. 이게 여기 이제 교보 신탁부터 막 쭉 요 물건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도 보시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물건에서 신탁사 전용화 가지 마시고 중간쯤 보면 이게 뭐야 지금 이거 수의계약 가능 물건. 찾을 수 있겠죠? 수의계약 가능 물건. 요 들어가면 됩니다. 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세요. 보면은 주로 절반 떨어지고 그만 쉬고 있는 겁니다. 6개월이고 1년이고 보통 보면 그래요. 한 몇 달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 보면은 이제 수의계약 가능 물건 이렇게 치니까 이제 뭐 나오죠. 매각 눌러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로 뭐 경기도의 검색 이라면은 뭐 경기도는 올 겁니다. 그죠? 경기도의 자 다시요. 매각 해가지고 예로 경기도 이래가지고 뭐 주거용 경기도 해갖고 막 그냥 주거용 검색 이래 보면 뭐 나오겠죠. 주거용. 자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 2억 800인데 1억 2,900까지 떨어졌다. 2억 800인데 양주시에 뭐 절반가 떨어져 60억 떨어졌네요. 요런 거부터 쭉 있다가 진행하다가 그만 수의계약으로 넘기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번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걸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가끔 저는 전화 받아요. 전화 와가지고 원장님 저기 수의계약 요거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11억인데 9억 들인 게 있고 그죠? 많이 있죠. 처음 보면 헷갈리는데 들어간 입구만 찾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어디 가면 있습니까? 온비드 가서 어디요? 부동산 가서 또 5초 기다리고 물건 가서 수의계약 가능 물건. 자 됐죠?
그거 찾고, 전체 보려고 하면은 물건에서 신탁사 전용관을 찾으면 됩니다. 신탁사 전용관. 그럼 여기서 가면은 이제 신탁 물건이 다 있어요. 그럼 아까 이제 그랬던 거 제주도에서 아까 인천에 그 48% 떨어진 그걸 이제 찾는다. 알겠죠? 거의 이제 절반 떨어진 거. 이제 그런 거 찾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요거만 할 수만 있으니까 오늘. 자, 잘 모르면 못 잔다고요? 재수강하면 돼. 재수강. 1년 수강하면 또 계속 하니까 내가 뭐 요거만 끊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니까 끝까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내용은 신탁 전문가 되려고 하면 유튜브 강좌가 한 10개 있네. 요것도 보시면 되고, 요것도 설명드렸다, 이죠. 쭉 봅니다. 그래서 전입세대에 지금 이제 그동안 올려놓은 거는 서땡땡으로 갔는데, 지금, 동사무소 갔어요.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요거를 신청하면 양식이 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님. 요 양식이 있어요. 요 양식 신청하면은, 이제는 전입세대 확인서. 옛날에는 뭡니까? 옛날에는 전입세대 열람이요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전입세대 확인서 하면서 한자까지 다 표시를 해주더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더 상세해진 거죠. 그동안에 조금 헷갈리거든요. 김땡땡 그러면 이게 김씨 소유자인지 임차인 뭐 김땡땡인지 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오히려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소유자인지 등기부하고 합치보면 알 수 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6번에 보면요. 신탁공매에 이상한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전 소유자와 임대차를 계약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낙찰자한테 유리한 판례가 있는가.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수강생들이 가끔 전화 옵니다. 원장님이 신탁에 살라고 대가 있는데 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하고 있대요. 한 20개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3천에 월세 뭐 60만원 해서 좀 싸긴 싼데 그거 들어도 문제 없습니까? 이렇게 전화 오거든요. 그럼 저는 뭐랍니까? 절대 그거는 소액보증금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경매되고 공매되고 하면은 소액보증금도 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신탁공매는 이거는 우리 압류재산 공매가 달라요. 공매 중에서 우리 압류재산은 소액보증금 이런 거 막 이야기 나오는데 신탁공매는 소액보증금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냥 중개업소 매매라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신탁회사가 중개업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거서 산다 안 하면 산다. 그 상가를 예를 5억짜리를 신탁공매로 사면은 3억에 사면은요 3억 그거를 중개업소 가격을 봅니다. 그럼 3억에 60% 대출을 해주고 뭐 이런 식입니다. 5억을 계산 안 해요. 원래 감정은 5억인데 신탁 공매로 상가를 3억에 받으면은 3억이 아 이거는 매매가 됐구나 일보 거기에서 대출을 계산한다. 그래서 자금 부담이 좀 있고 근데 뭐 아파트 빌라 이런 거는 별 가격 문제 없죠. 보통 나와 있으니까. 자 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런데 자녀들 임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 그 임대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그런 거를 그 허위 기만해가지고, 어린한테 그 거짓말 해가지고, 아, 문제 없다. 그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그래갖고 자꾸 난단 말이야, 그거를. 그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항공협회에서 자꾸 나오는 문제가 그겁니다. 신탁원부에 의한 거를 자꾸 신탁회사 동의서 안 해주거든요. 임대 놨겠다. 신탁에서 동의 절대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아, 그거는 신탁이 맡긴 거는 더 안전장치를 한 거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거 뭐 3천에 50만원씩 막 난다고 20개고 있으니까. 수입이 되니까. 당장에 급하니까. 그렇게 임대 놔면 안 돼요. 그건 아주 불법입니다. 불법. 그 손해배상 나중에 청구 다 들어옵니다. 그거. 공제를 다 줬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좋은 판례가 뭐냐. 자, 그러면 이제 신탁 공매는 아까 신탁에서 물으면 잘 몰라요. 모르니까 대출해준 은행이죠. 우선수익자. 은행. 이게 이제 우선수익자. 이게 이제 대출해준 은행. 대출은행. 은행인데 주로가 보면은 제가 보니까 주로 새마을 금고 신입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위탁자는 옛날에 소유자. 신탁회사는 그 다음 수탁자는 이제 무슨 KB 부동신탁 이런 겁니다. 교보신탁 이런 거고요. 여러분 낙찰자입니다. 낙찰자. 원고가. 낙찰자가 이제 이게 위탁되고 난 뒤에 소유권 넘가주고 난 뒤에 들어오는 이상한 임차인이 있어요. 이상한 임차인. 후에 임차인이 여기다가 임차인은 이상한 임차인 있어요. 이상한 임차인. 자, 이 사람하고 여러분 낙찰자하고 싸움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원고고 얘들이 이제 피고입니다. 그럼 그럴 때 좋은 판례가 2022년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대부분 판례가요. 이 사건 신탁 계약에서 그죠?
수탁자의 그 신탁회사에 사전 성나간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했으므로 그죠 소유자 앞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원소유자한테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 원부에 기재했으므로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 담보 신탁 이후에 잘 보세요. 부동산 담보 신탁 이후에 위탁자인 A로부터 이를 임차한 피고는 아까 이상한 임차인은 임대인인 A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신탁회사인 B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한테도 이전을 받은 사람한테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밑에 출처가 봅니다. 즉 해놨죠. 옵스텔에 관한 부동산 담보 신탁 이후에 위탁자인 KP로부터 이를 임차한 피고는 이제 이상한 임차인 같아요. 이상한 임차인. 피고 그런 것은 이상한 임차인은 그죠? 이상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KP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원소유자가 KP로부터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서 한국토지신탁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부터 이 사건 옵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공매 낙찰자 여러분입니다. 낙찰자가 주임법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좋은 판례입니다. 알겠죠? 그럼 그 들어온 사람은 이상한 임차인이 되는 거고 불법 점유자 되는 거고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여기도 반대 판례 비슷하게 또 평설 하신 분이 있는데 막 그거는 제가 뺐습니다. 넣어놨다가 막 뺐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우리는 요 판례를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례로. 그래서 이상한 임차인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전에 이길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감하게 좀 도전하면 좋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신탁회사에 아까 12월 13일인데 그 전에 전입했으면 그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없겠지만은 혹시나 전에 전입한 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신탁에서 넘겼는데 그 뒤에 이상한 전입자가 있다. 막 그거는 요 판례가 적용될 걸로 그래 보여집니다. 이해가시죠? 자.